추석 때 국민을 좀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인데요. 전직 국회의원이고 지난번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할 때 국회 사무실에 이 카드기를 갖다 놓고 자신의 책을 팔았다라는 문제 때문에 아마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진노 친문의 핵심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중대사로 발령이 났는데요. 이자가 29일 날, 지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롯데와 이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마트나 롯데가 중국에서 진출하는 일들이 원활하지 않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한 부분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비겁하고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개입, 간섭, 또 불매운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고요. 설사 이런 부분의 원인이 복합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한국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고 해서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완전히 KO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중국 대사가 이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원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정부가 돕지는 못할 망정 사드 경제 보복에 관한 어떤 문제를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긴다. 이런 지금 비판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야당부터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런 노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노대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이 외부 환경을 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 의지대로 극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자구적 노력은 기업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마트 중국 철수는 사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철수가 결정된 것이고 매각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도 한마디만 하면 신동주 회장이 왜 싸웠나 싸운 고리가 뭐였나 라면서 롯데의 대중국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유를 걸어서 신동주가 신동빈을 공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이 중국 사업 진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대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차 판매가 순식간에 사드 경제 보복 이후에 한 달 새 반토막이 난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실제로 올해 1, 8월 달에 중국 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44.7%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3, 4월에는 52에서 65%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60% 넘게 감소하는 것은 천재지변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도 어렵다는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레를 들미겠는데요. 아모레는 중국인들의 이 한국 방문 거부와 또 이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판매 압력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8%가 줄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될 대사가 이런 사드의 문제를 경제보복 문제를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자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이해한다면서
사드라는 게 레이더가 800에서 2000km 가는 건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800km라 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이 중국 땅이 가시거리에 들어오고 2000km면 중국 내륙이 다 들어오는 데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이 기존의 사드 레이더를 풀 가동하지 않고 종말 단계로 가동하면서 600에서 800km를 가동하고 있다고 수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성주로 배치한 것도 중국에서 먼 동쪽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랬고, 중국을 탐지할 수 없는 서쪽에 산이 있는 산자락에 붙어서 사드를 이렇게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히 알고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성주 기지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명을 들을 수 없을 텐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중대사니까 중국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일본을 무지 싫어하지만 주일대사로 가게 되면 일본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일 날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이 군을 더 신뢰할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또 문정인은 또 뭐라 했습니까? 문정인은 거의 매일 이제 주한미군 철수 북핵 보유 인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중대사는 이에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갖다가 부인하면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엄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은 어느 나라인지 대사인지 모르겠다면서 동시에 경지를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 대사는 롯데가 사드 때문에 철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내 발언과 관계가 없고, 롯데는 사드 때문에 철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 대사라면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대사인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당 대변인은 노 대사처럼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면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정당 대변인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는 1조 원의 이 피해가 생기고 있고 관광업 등 피해 총액이 22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면서 야3당은 대사를 경질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국경절인데 7일간의 황금 연휴인데 중국의 관광객이 반토막이 나서 면세점 식당들이 한숨을 쉰다는데요. 우리도 지금 중국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중국 관광객 없이도 과거에 살았고, 중국의 특정 물품 몇 개를 수출 안 하고도 특수가 없을 때도 과거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주성을 가지고 중국의 압력에,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국에 가는 한국 대사는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편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국 국민의 의지를 중국에 전달하고 한국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북한을 잘 이해하고 북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과 협상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협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어서 마치 행제국가인 척 하다가 우리한테는 칼을 들어밀고 북한을 옹호하는 부분을 본다 하면 이것은 중국이 기본적인 본질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은 중국은 우리를 대하는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대한
중화권에 우리를 녹여서 북한에 이어서 제2의 똘마니로 만들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중국이 한국을 제대로 된 이 독립국가처럼 대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을 대하는 조금의 자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국의 한국 대사로 가는 사람은 한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마치 중국의 앞잡이 비슷한 똘마니를 거기 중국의 대사로 보내놓으면 허구한 이 대사는 중국 측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지 한국 국민과 기업의 입장을 중국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진, 한마디로 좌파 운동권을 이렇게 주중대사로 발령을 낸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물러가라 하는데 자기 말을 해명한다고 이것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문정인이를 자르지 않고는 문정인이가 자기 입장을 고치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문정인이와 노영민이 둘 다 물러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만큼은 야당이 이번에는 완전히 당의 한마디로 명예를 걸고 싸워서요, 이 두 가지는 관철시켜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중국과의 관계, 그럼 악화되면 어떡할 거냐? 저는요, 이제는 각오해야 된다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중국은 아쉬운 게 없냐? 중국도 반도체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첨단 부품과 소재를 조립을 해서 가공하는 부분에서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 오지 마라 해도 올 사람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싸구려 관광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중국에 모두 몰려가다가 한마디로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사드 보복하고 관계없이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결정타를 미긴 것은 사드 보복입니다. 그런데 대사가 해야 될 소리로 앞에 있었던 중국의 압박,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기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이제는 한국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의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다 빼돌린 채 이제는 한국 기업을 쫓아내는 중국의 정부의 굉장히 치사하고 더러운 행태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의 대응이 잘못된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중국의 실체와 본질을 다 알았습니다. 중국이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주중대사로 보내야 됩니다. 노영민은 절대로 중국 대사로 가서는 안 됩니다.